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납정고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납정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새해를 맞아서도 꿈을 이루기 위한 취준생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대학가에서는 방학인데 이 방학도 있고 대학가 독서실이 벌써부터 풀방 다 찼다고 합니다. 네. 네. 요즘 뭐 날씨도 굉장히 안 좋죠. 미세먼지가 그치면은 또 추운 날씨가 찾아오고 취준생들이 또 이런 날씨를 뚫고 독서실을 가는 게 몸까지 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또 유진 씨가 날씨 요정으로서 요즘 날씨 좀 어떻게 좋게 풀리나요? 뭐 오늘을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도 풀리고 또 거기다가 공기까지 깨끗해서 오늘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중부지방의 경우는 내일까지도 공기가 괜찮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또 남부가 탁해져서 아이고.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또 공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짓궂은 날씨 속에서도 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도 왜 떨어졌나 시즌5 행운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고요. 네. 이분들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으쌰으쌰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평소보다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으로 토탈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조합이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분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독설 미세먼지만큼 무섭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굉장히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설이죠. 미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더 계속해서 스윗해지고 있는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유진 네. 그 아나운서님 다르네요, 톤이. 아까 날씨 전할 때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새롭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면이 또 있군요. 좋게 보신 건가요? 네, 좋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규 씨 멘트가 미세먼지와 만큼 무섭지만 네. 건강에 해롭진 않다. 어떻게 보셨나요? 건강에 제가 뭐 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구직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저한테는 말씀하신 게 약간 온도차가 있네요. 어떤 거요? 유진 씨, 예. 유진 씨 새롭게 봤었는데 네. 저는 뭐 항상 그러니까 해롭지 않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는 늘 또 한결같은 분이니까 제가 뭐 지적할 건 없을 것 같고 또 관심이- 새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상반기 합격을 이미 예약해봐도 됐다고 볼 것 같습니다. 7번째 주인공이죠. 한은지 취업준비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은지 씨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컨설팅을 받는 날인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은 총정리 시간, 고민 싹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시간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상반기 혼자서 길을 걸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민영쌤이 저의 빙의하셔서 퇴사 사유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고요. 또 민혁쌤은 그냥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뭐 핵심 성과 지표나 뭐 영화 홍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선생님들께서 은지 씨 좀만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 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걸 다 기억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3일 동안 컨설팅을 쭉 해주고 다양한 이력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일단 은지 씨의 강점과 약점을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은지 씨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맞쌤이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1년 6개월 정도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한번 경험이 있다라는 측면, 그 사회 경험을 했었다라는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구직 시장에서 그 지원자들의 인턴이나 아니면 계약직 경험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뭐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업무 수행 능력도 있겠지만 내가 그 조직 내에서 몸담아 보면서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고 업무 처리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뭐 굳이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나 업종에 직무에 지원을 할 때 충분히 이 조직 생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월요일 날에 저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그때 또 이남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한주진 캐스터님인가요?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화요일 날 면접 컨설팅 때는 조금 이제 긴장을 하셨는지 그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긴 해요. 저는 두 번째 장점으로 전달력을 좀 꼽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뭐 환자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님께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셨다 보니까 전달력 측면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고 면접에서 충분히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강점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취업과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은지 씨의 적극적인 태도를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쌤들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요. 그리고 필기하는 모습, 지금도 필기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필기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수행하게 될지가 미리 그려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태도도 은지 씨만의 강점으로 좀 저는 좀 꼽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 경험, 전달력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민혁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그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단어로 표현하면 규율. 규율. 네, 그러니까 직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직 시장에 이제 상당수 신입으로 또 지원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직장 경력 중에서도 스텝 직무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현장 쪽 근무를 내가 선호하지 않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MD라든지 또는 뭐 기획이나 전략, 재무, 뭐 구매, 홍보 뭐 이런 쪽 직무를 또 선호해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한은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뭐 간호사 직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활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군대식으로 이게 교대 근무가 또 진행이 되니까 군대를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 본단 말이에요. 그 인사팀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호감 있는 인상을 인사팀에 남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뭐니 해도 본인의 어떤 간호사 직무 특성상 헌신하는 태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아마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있어요. 문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지 마케팅 직무는 아무래도 관련된 경력이나 전공 지식을 좀 요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해당 그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는 뭐 영업 관리나 이런 직무는 한은지 학생을 또 선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기업 추천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여쭤보니까 37개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한 평균 되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 이력이 뭐 다양하게 이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면접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갖지를 또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저는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뭐 다음 주라든지 2월 달에 좀 면접을 많이 좀 보러 다니기 위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강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점을 알아야 보완해 나가야 할 텐데요. 뭐 은지 씨에게도 여쭤봤었긴 했지만 그동안 컨설팅을 받으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최대 약점이 조급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분석이나 기업 분석 없이 그냥 취업문만 무작정 두드렸고 또 면접 기회를 잡았어도 너무 잘하고 싶고 조급한 마음에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차분하게 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약점은 조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혁 쌤 이외에도 뭐가 부족한가요? 조급하다는 게 그 빨리 취업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에요? 아니면 네, 그런 것도 공백기 있습니다. 없이? 네. 그 뭐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제가 아까 나이를 여쭤보니까 나이가 절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27살이면 지금 구직 시장에서 경력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청자들 중에 27, 8, 9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네. 근데 직장 경력을 또 갖고 있는 데다가 27이면은
객관적으로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혹시 뭐 빨리 취업을 해야 될 어떤 주관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채용 시장 설명회가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요. 네. 저에게 몇 살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26살이었는데 그러면 좀 결혼 정년기가 아니냐. 내가 지금 새로 입사하는 애와 너가 있으면 누굴 뽑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좀 조급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반박을 하셔야지. 반박이요? 예. 네. 다 그게 잘못됐다고 그분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네. 제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땐 그분 뭐 어떤 출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어디 딴 나라 대한민국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26살이 어떻게 지금 취준생으로서 많은 나이 그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뉴스를 안 보는 분이시고 그거는 결혼 정년기라뇨.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시중 언론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뉴스 기사 들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한은지 학생의 뭐 저는 사실 단점을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면접장에 가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안 뽑는 면접관은 없거든요. 강점이 두드러지면.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단점을 알고서 그거를 뭐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한은지 학생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약간 멘탈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팔랑귀가 아닌가. 자기의 어떤 확실한 주관이나 기준이 이제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일희일비하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아까도 잠깐 여쭤보니까 금융 쪽을 지원한 이유가 주변 친구 한 명의 사례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공기업도 많이 뽑는다 그러면 또 공기업 지원했다가 또 뭐 NCS 떨어지면 또 다른 데 지원했다가 이렇게 시간을 좀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본인의 주관대로 저는 가시는 게 좋고 절대 지금 빠른 그 서두를 필요가 없는 네. 타이밍이에요. 지금 상황상은. 그러니까 제가 뭐 취업을 늦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내가 위치를 알고 네.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돈도 좀 모아놓은 게 있지 않아요? 네. 뭐 조급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좀 자기 돈 쓰면서 소진하면서 왜냐면 진짜 완전히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이어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 갖고 진짜 돈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제가 빨리 취업해라 이렇게 해요. 네가 지금 뭐 어학 공부 지금 할 때냐? 너 지금 주관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할 때냐? 빨리 취업해라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지금 저축한 것도 있고 하면은 본인의 좀 계획대로 저는 실천하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예. 전혀 딱 적정이에요. 오히려 저는 아까 전에 보니까 또 휴학이나 이런 걸 안 하셔가지고 들킬 가능성이 커요. 면접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은지 씨는 이력을 보니까 휴학도 안 하시고 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달려왔는데 입사하면은 뭐 영업관리라든지 이런 직무 하다 보면은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바로 회사에 입사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지금처럼 또 답변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빨리 취업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되게 조급하다 이러면은 면접관이 좀 선호할 만한 이미지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외라는 표정이군요. 네. 본인이 좀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다 네. 안정적으로. 그럼 끊어요. 친구 관계를. 그냥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친구로서만 네. 교우 관계를 유지해야지 네. 그 사람을 내가 롤 모델이나 어떤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교 친구들 중에 교수도 있어요, 벌써. 근데 제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친구는 교수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친구인 거고 나는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본인 인생을 가더라도 상당히 탄탄하게 이력 관리를 잘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저는 좋은 얘기 해주는 강사가 아니에요. 전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사람이지. 또 다른 사람 나오면 제가 또 조급하게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럴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채용을 할 때 대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톨릭 대학교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톨릭 대학교 당연히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점이 있고 그 관련된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선호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면접장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면접장에 가서 뭐 옆에 있는 지원자는
그 해당 직무에 관련된 뭐 경력이 화려하다라든지 이러더라도 별로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혁 쌤도 멘탈적인 측면을 조금 짚어주셨고 은지 씨도 본인이 느낄 때 네. 저희 첫 방송이었나요? 멘탈, 마인드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말하기도 했었는데 마쌤은 이 외에도 좀 어떤 게 부족하고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뭘 엄청 적어오셨네. 저는 원래 옆에서 계속 보시는 항상 적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민혁 쌤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이제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나이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괜히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좀 나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지 씨만의 타겟팅한 방향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제 저는 그래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많이 써서 굉장히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 칭찬을 해드렸지만 그 은지 씨 스스로도 방송 중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런 뭐 예를 들면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욕심 없는 분야지만 단순히 뭐 전공을 안 보고 그리고 문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지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 좀 기회 비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은지 씨가 간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종료하게 된 이유가 내가 금융업종에서 신입 평원이 되어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사의 캐빈 승무원이 돼서 이쪽 항공산업에 대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서라든지 라고 한다면 그때 제가 뭐 다른 선택과 집중보다는 아무래도 은지 씨의 그 좀 결정을 조금 더 뭐 밀어드리고 그쪽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업종에 대한 고민이나 분석 없이 그냥 문턱이 낮다 보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우리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분야를 좀 타겟팅을 하고 선정해서 좀 공략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은행이나 객실 승무원을 지원했다고 절대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기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은지 씨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과연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친구 어떤 분의 어떤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내가 선택한 이 길, 그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있었고 내가 만족스러운 길인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직무에 대한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네. 쌤들도 약간씩 의견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러면은 쌤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 전에 은지 씨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되셨나요? 네. 저 일단 1순위는 공기업으로 잡고 2순위는 보험회사를 타겟팅으로 할 거고요. 근데 이번 상반기 공채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으면 많은 산업군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민혁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계획을?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한번 네? 1순위를 공기업. 공기업과 아니야 보험회사. 보험 쪽 네. 그리고 공기업.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직자들의 이게 모래성 같은 거예요. 컨설팅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 예,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한은지 학생이 아까 전에 조급하게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 빨리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뽑는 곳에 일단 노려야 돼요. 예, 근데 공기업은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그리고 한은지 학생의 그 제가 잠깐 서류 통과나 뭐 필기 시험 이런 걸 보니까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공기업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건 사실상. 왜냐면은 한은지 학생처럼 다 생각해요. 모든 구직자가. 그러니까 이게 대입 수능처럼 되고 있거든요. NCS 시험이. 그러면은 기대감은 높아지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조급하게 빨리 취업하는 전략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기업을 1순위로 가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고 공기업을 본인이 간다고 해도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제 이런 데만 또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랑 다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을 해요. 관련된 직종에 계셨던 의료라든지 뭐 간호나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그럼 또 스펙으로 또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면접장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의 여유를 내가 가지고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빨리 취업이 된다는 거지. 예, 마음을 갖다가 내가 그냥 그 특수한 몇 개, 나한테 좀 익숙한 분야만 지원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지금 또 일어날 게 저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능력 중에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 측면에서는 문과생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반면에 문과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중에서 공대생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예, 저희 왜 떨어졌나 특집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과거 거 보면은 이공계 애들은 잘 안 들어요, 사람 얘기를. 예, 그리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공대분들이 지금 듣다가. 그러니까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는 영업 관리라든지 소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진단도 좀 해주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점이 분명 있으니까 영업 관리 쪽으로 저는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산업 분야를 가리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도 그럼 지원을 안 하셨던 거예요? 네. 하반기 때?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예, 이게 제작진의 문제야 이거는. 이게 지금. 아 갑자기요? 예, 이게 왜냐면 CJ 같은 경우는 리스펙트 전형이라 그래서 이력서에 입력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제 학생 같은 경우도 지난 하반기에 32살인데 서류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그만큼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감 능력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식품 쪽 능력이 없더라도 그거는 회사에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고시를 준비했던 여자분이었는데 수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여자분이었는데 고시 준비하느라고 어떠한 경험도 없었음에도 최종 면접까지 갔거든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나와서 저희 같은 전문가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본인이 이미 한 단계 출발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안테나가 꺼져 있다는 거거든요. 공기업 쪽만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건데 공기업을 너무 가보고 싶다. 나중에 가세요. 그러면 이력을 쌓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을 빨리 단절된 거를 이거를 보완하고 메꾸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네요 지금 계획을 듣는 순간. 첫 번째 공기업을 듣고. 이걸 4일 동안 이렇게 간호직무로 따지면 이거 봉합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했더니 갑자기 터지는 거야 지금. 동맥 쪽에서.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작가분이 영업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렇죠. 고은 작가가 가끔 연락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왜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쪽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 어떤 선호도가 정말 높아요. 구직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염두를 해두고 제약 쪽도 사실 지원을 안 했어요. 제약 쪽은 연구 MRG. 간호사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MR 직무가 있잖아요. MR이 영업. 네. MR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으로 본인같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격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나 대인 처세 능력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거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습득하는 거지. 전문 용어로 tacit knowledge라 그래서 공부해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 생활 경험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좀 몇 번씩 계속 놓쳐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실수를 저는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이번 주에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 저희가 얘기하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지만 당장 이제 다음 주 되고 구정 지나서 뭐 떡국 먹고 그러면 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하시길 바래요. 네, 깜짝 놀랐네. 영업 직무 기업 가리지 말고 다 써라.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요걸 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도 중요하죠. 언제 취업이 되는지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어디에 취업하느냐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우리 미셸푸드 면접 전형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 지금 다시 구직 시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거기도 좋은 기업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급여 수준이 전과 같거나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었고 부모님도 1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도전하고 싶으면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면
뭐 지금 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 사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그런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은지 씨도 간호사로서 현직에 계셨을 거지만 뭐 민혁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조금은 희망 분야와 다른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은지 씨가 그 예전에 그 응급실 임상에서 좀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환자분께서 임종을 앞두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환자분을 보고 계시는 보호자님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좀 견디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번에 하반기 때 지원한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근데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고 나왔는데 그 일을 다시 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B2C 그 최일선 서비스 직종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물론 이제 우리를 좋게 챙겨주시는 고객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일을 다시 하러 간다는 그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취업 컨설턴트로서 이런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제가 제 동생이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도 글쎄 괜찮을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만둔지를 아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냥 들어봤을 때 뭐 지원 장벽이 낮으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써봐야죠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했던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거를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는 입장에서 저는 그러면 은지 씨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성향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그걸 어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너무 극도의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조금 그 단계가 좀 낮은 공기업이나 혹은 우리가 보험사 정말 희망하잖아요. 그런 업종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그 직무 종류가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뭐 희망하시는 분야가 언더라이팅이나 보험 심사 쪽인데 그쪽 굉장히 좋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업무적 전문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격증이나 관련 경험을 쌓아서 조금 더 해당 직무로 우리가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또 이제 보니까 상반기에 종근당이나 하반기에 이수앱지스 CRA 쪽으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CRA가 물론 가면 좋죠. 우리가 임상 경력을 살려서 가면 되게 좋은데 일단 거기 굉장히 또 경력을 선호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글로벌 그러니까 어학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지 또 많이 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CRA로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아시다시피 CRO에서 그러니까 CRA 연구간호사로 좀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만약에 연구간호사를 희망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은지 씨가 살짝 조금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영업 직무나 이런 쪽을 생각이 많이 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작년 상하반기 실제로 지원을 하면서 영업 쪽도 많이 지원을 했는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1도 네, 이번에는 직무를 순환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다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직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미쳐서 그러면 뭐 영업 쪽에 뭐 아무래도 과랑도 연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작년에는 당연히 뭐 어디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업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네. 어때요? 그러면 지금 민혁 네. 쌤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었을 때 영업 쪽도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네, 뭐 민혁 쌤께서 피가 되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실행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정리해야 돼요? 될까요? 아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그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저 같아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누군가 한번 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매일마다 고기를 먹어라. 그럼 저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먹어야죠. 건강해진다고 하면.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물론 뭐 마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현업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 취업에 소위 실패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너무 내 고집을 좀 부리다 보니까 기회를 좀 놓쳤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를 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과 직무 중에서 사라질 직무들이 조만간 이제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막 대체되고 있고 이제 뭐 컴퓨터 전공자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커서 지금 뭐 나의 꿈을 찾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꿈 찾을 때 아니에요. 직장 경력을 갖다 아까 전에 굉장히 또 위험한 얘기를 하신 게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상당히 그 아마추어적인 태도거든요. 나중에 순환보직을 한다고요? 순환보직을 누가 시킵니까? 순환보직이라는 걸 내가 결정하나요? 내가? 아니죠. 인사팀에서 그 인사팀에서 어떤 사람을 순환보직 해주겠어요? 일을 잘해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두 아나운서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본인이 여기 정말 좋아서 이 시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수행하는 거거든요. 기꺼이. 근데 제가 신입사원이라든지 이제 구직자들 이렇게 만나 보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특히 공대 이제 구직자들은 선생님 방송 보고서 제가 정말 근무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방에 갈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방 근무를 좀 최소화시키고 서울로 올라오나요? 이런 멍청이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만 채우면 서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한지 학생 인사팀이라면 남이 하기 싫은 걸 되게 잘했어요. A라는 직원이.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려운 데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아 얘가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급실에서 정말 잘했어 내가. 하는지 간호사가 최고야. 네. 그러면 야 드디어 네가 이제 잘해냈으니까 좀 편한 데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지금 환자들이 더 밀려 있으니까 이번에 연휴 때 네가 한 번 좀 더 고생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죠. 병원장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신다면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직무 상황이라든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기꺼이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 외에 뭐 요새 뭐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보장이 되니까 그 외에 뭐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뭐 유튜브를 하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지 자꾸만 일 안에서 보람을 찾고 꿈을 찾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구직 기간 계속 길어져요. 물론 지금 사회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따뜻한 안정적인 공기업 찾고 뭐 교직원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제 학생들 중에서 공기업 다니다 퇴사한다는 애들도 부지기수예요. 네, 근로복지공단 선생님이 들어갔더니 뭐 한 200대 1 뚫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손발이 다 묶이는 거야. 갑자기 다음 주에 발령을 내버립니다. 회사가. 너 어디 지방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둔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할 텐데 네. 그런 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너무 익숙한 쪽에만 올인하는 거는 좀 분명 아마 2019년도 하반기 때 이거 방송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떨어졌나요? 우리 뭐 합격했어요에 나오셔야지. 아 그때 조민혁 쌤이 얘기한 좀 범위를 넓힐 걸. 이게 진짜 공기업 시험이 굉장히 그 마약 같은 게요. 최종까지 가면은 뭔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인사팀에서 평가하는 평가표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불합격하는 사람하고 합격자랑 격차가 굉장히 커요. 사실 점수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뭐 경쟁률을 봤을 때는 뭐 한 5명 중에 뭐 2명 떨어지고 뭐 3명이니까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걸 저는 좀 아시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작년 상하반기와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똑같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맞쌤도 은지 씨에 대한 계획, 좀 민혁 쌤의 의견도 통합해서 딱 이렇게 솔루션을 줘야 은지 씨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맞쌤도 여기에 너무 대해서 좀 어려운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저는 일단 그 은지 씨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순환보직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병원에서 있어봤고 또 수간호사님께 요청을 드렸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은지 씨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이 우리가 순환보직에서 다른 그 직무로 이동하는지를 보면 그렇죠. 일단 내가 일을 잘해서 뽑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일은 맞지 않지만 이 조직이 마음에 들어서 있고 싶은 데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은지 씨가 잘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은지 씨는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분야에 좀 지원을 하신 걸 보면 조금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잡히지 않아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의 방향에 맞게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CJ든 공기업이든 어디든 우리가 NCS나 필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상반기나 하반기, 상반기에 우리 끝내야겠죠.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춘 필기 시험, 인적성 시험 대비를 지금부터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제는 그러면 은지 씨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지셨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네. 지금 막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쌤들께 한번 여쭤보시죠. 그 선생님들, 학생들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와 좀 처지가 비슷한 특수 직군인데 다른 산업이나 직무를 옮겨서 좀 성공한 사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민혁 민혁 쌤이 쌤이랑 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은행권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다가 신한은행에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 간호사 하다가 뭐 실패를 하시긴 했지만 뭐 승무원이 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일단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지금 지원 가능한 곳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가능한 곳에 빨리 입사를 하자라는. 그리고 한은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제 말에 따라서 실천을 했는데 영업관리로 다니다가 또 만약에 안 맞아서 퇴사를 한다? 그래도 잃을 건 없어요, 본인이 사실. 네. 그게 또 직장 경력으로 남아서 또 구직 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사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입사할 땐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직하는 건 굉장히 수월해요. 경력을 쌓게 되면은. 마치 자전거가 이제 처음에 그 두 발로 굴러가는 데는 힘이 들지만 속도가 붙으면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일단 빨리 저는 시작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감정 노동 직무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감정을 속이고 무조건 웃어야 되는 그런 직무들 있잖아요.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백화점 뭐 그런 MD들, 영업관리들 뭐 이런 거를 제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적정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서 내가 도저히 나는 내 기분이 정말 엉망인데 남 앞에서 막 웃어야 되고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영업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거부감이 저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혁 쌤들 제자들도 다 이렇게 폭을 넓혀서 지원을 했어요? 그럼요. 문과분들은 제가 공대분들한테 폭을 넓히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문과생들은 사실 전공이랑 직무랑 매칭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관리를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내에서 폭을 충분히 넓힐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했었던 그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박람회만 보더라도 몇백 개 기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사무직군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은지 씨의 본인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을 생각해서 잘 결정을 하시리라 믿고 잘 앞으로 상반기 전략을 임한다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게 공기업에 올인할지 아니면 병행할지예요? 정리를 하자면? 뭐 그렇죠. 크게 보면. 네. 그거는 100% 공기업에 올인하면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그건 네. 데이터적으로 그건 데이터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물어보고 해도. 네. 엊그제 그 한전에 입사한 제 학생이 40살인데 네.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니네 동기들 어떠냐 스펙이. 네. 만만치 않아요. 정말 탈전공하고 막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입사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포션을 봐도. 그러니까 너무 희망 고문에 지금 취해가지고 제가 공기업 지원하지 절대 말라 이게 아니라 그거 나름대로 하시되 사기업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으니 그리고 이거마저도 곧 있으면 닫힐 거라 네.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진짜 소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공기업밖에 여기 이제 모두 다 달라들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 한 2020년 되면 네. 아예 이런 얘기도 우리가 못 할 거예요. 네. 그냥 아예 눈높이 낮춰서 해외로 나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분한 거죠. 네. 네, 구직자가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꿈 찾지 마세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갖다 꿈 찾아 떠나는 분들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필기, NCS 준비는 꾸준히 하시면서 네. 저희가 일주일 정도 남짓 정도 해드렸던 조언들을 좀 이렇게 쫙 펼쳐보고 네. 그중에서 이제 은지 씨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좀 컨설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 씨의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들 저한테 정말 동생처럼 정말 말씀해 주셔서 진심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항상 은지 씨를 응원해주고 있는 부모님께 영상 편지 띄워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네. 네. 엄마, 아빠, 나 퇴직 결정했을 때 걱정과 우려보다 응원하고 희망 줘서 고맙고 또 내가 나 잘 못 믿을 때 엄마, 아빠가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줘서 견딜 수 있었어. 정말 고맙고 이번에 꼭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또 박수 한번 주시죠. 또 엄마, 아빠한테 편지할 때는 좀 아기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는 애예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한은지 학생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오늘은 바로 히든 챔피언스 리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장.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대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병주쌤, 이제 저희 잡정보센터의 대표 핵 인싸로서 핵 인싸는 2019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큰 웃음으로 시작을 해요. 네. 호탕하시네요. 네네. 아무래도 작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공채 준비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진 학생들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19년에는 학생들이 올해는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컨설팅을 좀 준비 중이고요. 학생들도 많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네. 뭐 직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영어를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요새 이제 외국계 회사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레주메도 좀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도 영어 공부가 계획에 있었죠? 네네. 그럼 저희가 한 3월쯤에 계획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어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또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괜찮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병주쌤이 소개해 주실 기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1985년 6월에 설립되어 헤드폰, 이어폰, 스테레오 등의 음향통신기기 제조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 크레신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크레신이라고 해서 저는 약간 제약회사 쪽의 기업 이름이지 않나 싶었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크레신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크레신은 1959년에 설립된 대학 축침 제약소를 전신으로 하는 기업이며 그 당시에는 전축에 쓰이는 바늘을 제조했는데요. 이후에 1985년부터 현재의 주력으로 삼는 헤드폰, 헤드셋, 이어폰, 휴대폰용 이어폰을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전 세계 이어폰, 헤드폰의 많은 양을 제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음향기기 제조 회사입니다. 아까 이남규 MC분이 제약회사를 오해하신 크레신의 뜻은 창조를 뜻하는 영어의 크리에이트 앞부분과 새로울 신, 한자를 영어 발음으로 바꾼 SYN의 신의 합성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레신은 이에 걸맞게 휴대폰용 액세서리, 인이언 이어폰, 능동소음 제어 오디오 입출력 장치, 스피커 유닛 등의 다양한 오디오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명을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겠네요. 네, 기업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크레신이 대표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네, 크레신은 현재 피아톤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상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피아톤은 그리스어로 황금비를 뜻하는 피아와 그다음에 소리를 뜻하는 톤, 그리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뜻하는 톤의 프랑스어를 결합한 뜻으로 소리와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황금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피아톤은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소재 속에 최고의 기술력을 녹인 제품을 개발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청음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혁신과 끊임없는 R&D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한층 높은 수준의 진정한 소리를 재생하는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병주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구매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도 또 설명해 주실 주요 제품이 더 있나요? 네네. 크레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도끼 시리즈 이어폰을 출시했는데요. 이 시리즈의 이어폰 디자인이 예쁘고 가성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끼 시리즈 중 도끼2는 코언 MP3 플레이어의 번들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코언과 함께 MP3여 양대 산맥인 아이리버가 과거에 번들로 썼던 이어폰 중 크레신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어폰이 있기도 합니다. 네, 코언과 아이리버는 너무나 익숙하죠. 저희 네, 그쵸.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자주 썼었고 제 주변들 다 이걸 썼었는데 이 제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에도 다 이 제품을 썼었는데 주력 상품 한 가지만 더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12월에는 이어폰 보관함을 스피커로 쓸 수 있는 볼트를 출시했는데요. 피아톤 블루투스 이어폰 볼트는 세계 최초로 충전 스피커 케이스와 연동되는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보편화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충전해야 하는 보관함은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크레신은 이를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한 것인데요. 볼트는 한 번의 충전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총 3번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 통화 가능한 시간이 5시간이므로 완충 시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볼트는 마이크가 달려있어 통화가 가능하며 피아톤이 자체 개발한 2세대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타사의 완전 무선 이어폰들과 차별화된 사운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코엑스에서 열렸던 벅스 슈퍼사운드 코리아 2018에서 최초로 실물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청음을 한 수많은 음향기기 매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고요. 또한 세계적인 가전쇼인 2019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고 K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유명 리뷰어들에게 호평을 받는 등 디자인과 성능에 있어 타 제품들과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피아톤과 함께 볼트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구매 욕구를 높여주고 있는 제품들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시 기업 정보로 조금 이야기를 돌려봐서 크래신,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 어느 범주에 속하고 있나요? 네, 크래시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연봉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량 매출 그리고 연봉 챔피언이라고 하니까요. 좀 이따 소개해 주실 정보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매출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 기준 2년 연속 성장 기업에 선전된 크래신의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1,980억, 영업이익은 약 71억, 당기순이익은 약 43억으로 동종업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래신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016년에는 매출액이 약 40%, 영업이익이 약 77%, 당기순이익이 약 200%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2017년에는 매출액이 약 26%, 영업이익이 약 40%, 당기순이익이 약 10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크래신은 2016년에는 동종업계 7위에 그다음 2017년에는 동종업계 4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처럼 꾸준한 매출 실적을 통해 2018년 동종업계 1위라는 의미 있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동종업계 1위까지 또 일궈냈고요. 또 이렇게 매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크래신의 역사가 또 궁금해집니다. 기업 연역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크래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요. 1959년에 대한축침 제작소로 설립이 돼서 80년에 음향기기 액세서리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요. 90년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99년에는 홍콩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002년에는 신우 음향에서 지금의 상호명인 크래신으로 상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중국 천진에 현지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한 2003년 이후 2년 뒤에 중국 하원 현지 법인과 또 공장까지 설립을 하는데요. 2007년에도 미국에서 크래신 USA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2011년에는 베트남 하노이까지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설립합니다. 또 작년인 2018년 삼성전자 혁신 우수 협력사로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 역사와 매력적인 제품들로 점차 해외로 영향을 넓혀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 크래신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연역 소개 감사드립니다. 병주쌤, 이렇게 세 개의 현지 법인 그리고 공장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우량 매출 챔피언의 이유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연봉 챔피언이기도 하잖아요. 연봉도 발로 알려주시죠.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2018년 대절 초임 연봉이 3천만 원이었고요.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이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절 초임 연봉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은데 복지 면에서도 조금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크래신의 복지 제도는 장기 근속자 포상, 사내 동호회 운영, 사내 식당 운영, 건강검진 지원, 경조사 지원 등이 있고요. 세계 곳곳에 현지 법인 및 공장이 많은 특성상 해외 출장 기회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병주쌤이 채용 전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크래시는 현재 생산, 회로 설계, 기구 설계, 기술, 시스템, 구매, 영업 부분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모두 정규직이지만 전환형 인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마감일은 1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확인 후 서둘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서둘러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크래신의 자세한 모집 내용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쉬는 현재 경력 부문과 신입 부문을 나누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력 부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문입니다. 중국의 동관 공장의 생산과 또 SMT를 담당을 하고요. 중국 동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 제조업, 오디오 기기 생산 경력자,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SMT 경력자, ERP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능통자는 필수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로 설계입니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요. 신입은 무선 설계 하드웨어 분야, 무선 설비 기사 자격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경력자는 무선 설계 소프트웨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설계입니다. 기구 설계팀도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 3D 설계 툴 사용 가능자, 개발 팔로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은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요. 생산 기술을 담당하며 전기전자 전공자, 블루투스 생산 제조 기술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시스템팀은 경영 시스템 담당하고요. 관련 학과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오라클, MS, SQL, 큐어리 관심자, OCP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구매팀은 전략 구매를 담당하면서 본사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요. 역시 관련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우대하고 중국어 및 영어 능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팀은 해외 영업이 담당 업무로 본사와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글로벌 한국기업 영업관리,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이외 8가지 부문은 공통사항으로 어학 우수자와 해외 주재 근무 가능자, 전기, 전자, 제조업종 경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취업보험 대상자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업 부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채용 절차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주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크래신을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크래신의 블루투스 이어폰인 볼트는 지난 12월 클라우드 펀딩으로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단 49초 만에 목표 금액이 500만 원을 달성하고 10분 만에 1억 원 펀딩을 달성하여 국산 이어폰 중 국내 최초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 이상 클라우드 펀딩을 달성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회사 크래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센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금요일, 금요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